우와. 와, 여기가 그 말로만 듣던 크레버스 캠퍼스 맞죠? 이 아늑함과 따뜻함과 약간 창의력, 뿜뿜 에너지가 느껴지는데 아니 저도 마포 청담어학원 출신이잖아요. 라떼 진작에 이렇게 해주셨으면 저 더 좋은 대학 갔을 텐데. 그리고 교과문대 출신이시잖아요. 아 그렇긴 한데 하늘에서 날고 싶었어요. 오늘 만날 분들은 네. 하늘보다도 더 높은 곳에서 오시는 분들이 하늘보다 더 높게요? 그럼 천상계 아니에요? 아니 엄청 귀하신 분들인 것 같은데 얼른 시작하시죠. 렛츠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담의 딸 아나운서 한가연입니다. 크레버스 유튜브 채널의 키즈 온 더 크레버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CMS 영재교육센터와 CMS 영재관 출신의 서울대 의대 합격생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서울대 의대는 어떤 학생이 입학하는가입니다. 아니 어떻게 섭외를 하신 거예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 두 분인데 오늘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와 멋있다. 자, 두 분 어서 오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23학번으로 입학하게 된 이소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21학번으로 입학해서 현재 3학년으로 올라갈 예정인 이연태라고 합니다. 와 미래 의느님이라서 그런지 아까 들어오실 때 뒤에 후광과 아우라가 착 비치는데 와 아니 합격하셨을 때 부모님들이 정말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맞죠? 네. 저 때 이 라떼는 서울대 의대 정도면은 학교 앞에 현수막 딱 붙고 청담의 딸 한가연, 크레버스가 낳은 한가연 막 이런 거 붙었거든요. 솔직히 기대했어요. 이거 크레버스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살짝 기대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우리 부장님이 붙여주시는 걸로 하고요. 수시를 6개 넣잖아요. 두 분은 어떤 학교에 넣고 또 어떤 데 합격을 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 그리고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으로 하나, 고려대학교 학업 우수형으로 하나,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일반 전형, 하나 가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6개를 넣었고 그중에서 최초 합은 서울대 하나이고 추가 합격으로 성균관대학교까지 합격했습니다. 그러면 6장을 정말 의대로만 알차게 쓰신 거죠? 네. 저도 일단 다 의과대학으로 넣었고 전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그리고 가톨릭대학교 논술로 이제 가톨릭대학교랑 경희대학교 이렇게 넣었고 한 장이 지금 울산대였는지 고려대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거든요. 네. 근데 확실한 건 떨어졌어요. 일단. 네. 아니 근데 서울대 의대를 붙었으면 다 된 거 아니에요 일단? 사실 뭐 나머지는 뭐 최강의 공신만이 들어간다는 서울대 의대 두 분 다 내신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3학년 1학기까지 최종 내신이 1.22 등급이었고 학교 전체에서는 1등이었습니다. 저는 내신은 좀 더 낮았는데 1.37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좀 더 합니다. 낮았다고 해가지고 몇인가 했는데 1.37이라고요? 거리감 느껴져요. 거리감 느껴져. 아니 근데 또 두 분이 우리 그 전국 일반고 중에서 1등 명문고등학교인 낙생고등학교라고 들었어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니 전국의 탑 클래스에서 그 중에서 또 탑 클래스라고 하니까 이 두 분의 내신 관리나 생기부 관리 노하우면은 그것도 또 탑 클래스일 것 같은데 내신 같은 경우는 어려운 문제 말고도 수업 시간에만 짚고 넘어가는 지엽적인 부분에서도 변별이 되는 것 같아서 수업 시간에 항상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했고 수업에 집중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2학년 2학기 때부터 3학년 1학기 때까지 정규회장을 했었습니다. 저도 그 내신 관리에 대해서는 소유은 학생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게 결국 1등급이랑 2등급을 가르는 거는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지엽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한 끗 차이가 중요하군요. 이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두 분께 궁금한 게 정말 많아졌는데요. 모든 것들을 다 여쭤보면 오늘 밤 새일 것 같고 이 두 분의 공부 비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밸런스 게임을 해보려고 합니다. 준비됐어요?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학 공부 안 해도 100점, 영어 공부 안 해도 100점. 하나, 둘, 셋. 수학. 두 분 다 수학. 역시 의대생 바이브인가요? 수학을 선택한 이유. 나는 수학에 더 자신이 있다? 저는 중학교 때 CMS에서 이제 영재고 대표 활동이랑 올림피아드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훨씬 고등학교 내용이나 좀 더 심화된 내용들을 하다 보니까 다른 주변 친구들을 보면은
전체 공부 시간의 한 70% 내지 80% 정도를 수학에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죠. 와, 이 CMS 출신으로서 눈빛에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수학을 진짜 좋아하고 잘하시나 봐요. 네. 그렇다면은 이 수학을 비롯해서 다양한 과목별로 공부법이 있었을 텐데 특별한 공부법이 있었다면 소개를 해주세요.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개념은 중학교 때 다 끝낸 상황이어서 고등학교 때는 문제풀이 위주로 그냥 많은 문제를 풀었습니다. 오, 약간 양치기 공법이라고 하나요? 네, 양치기를 했죠. 저희 학교 시험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어려운 건 아닌데 끝에 한 2문제를 선생님들이 너네를 잡겠다 이러고 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앞에 거를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양치기를 통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꼭 이렇게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도 좋은 성적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필기 내용 통으로 외우기, 필요한 부분만 외우기. 통으로냐, 부분만이냐? 하나, 둘, 셋. 통으로. 오, 통으로나 부분만인가 이렇게 나눴어요. 사실 효율성보다도 그냥 제 마음 편하자고 다 외웠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안 외워지더라고요. 물론 이제 시간이 있고 그게 자신이 있는 친구라면 그렇게 해도 괜찮지만 지엽적인 부분들도 그냥 생으로 외우기보다는 그냥 나름대로의 논리를 통해서 추론해내는 그럼 이제 외울 필요가 없으니까. 두 분 다 전교 1등이었으면 이게 또 사람에 맞는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사바사 케바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두 분의 이제 학창 시절에 제일 큰 일탈은 뭐였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학년이 이제 3년 내내 코로나였잖아요. 그래서 줌 수업을 정말 많이 했는데 중국어랑 일본어를 동시 수강을 한 적이 있어요. 정말 이거 나가도 괜찮아요? 네. 전 제 수업도 듣고 다른 수업도 들은 거니까 근데 이거 일탈 맞아요? 더 공부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밌었는데 선생님이 모르시더라고요. 이거 내가 생각한 일탈이 아닌데 이거 아니잖아요. 저는 항상 되게 소소한 일탈들이 일상이었어요. 야자 시간이 시작이 되면은 운동장에 나가서 맨날 축구하다가 애들이랑 늦게 들어와서 엎드려 뻗쳐 하고 있고 학원에서 그냥 이제 학원을 째고 PC방을 갔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사실 말이 많은 편이거든요, 되게. 네. 그래서 제가 없어졌다는 걸 데스크 쌤들이 다 아신 거예요. 이제 말 많이 하던 친구가 그쵸. 없어졌으니까. 학원이 뭔가 조용한데 하고 봤더니 이현태가 없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 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없어졌다. 애가 PC방을 간 것 같다. 근데 어머니께서는 이제 애가 그럴 애가 아니다. 뭔가 밥 먹으러 갔거나 무슨 일 생긴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오시는 길에 PC방에서 나오는 저를 본 거예요, 어머니께서. 아니 이런 운명의 장난이 또 와 전교 1등도 이렇게 일탈을 하는구나. 자 이제 마지막 밸런스 문제 나가겠습니다. 나의 공부의 길은 학원 대 독학. 자 여러분은 지금 크레버스 유튜브 채널에서 키즈 온 더 크레버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염두에 두시고요. 출제 의도가 명확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나는 학원이다 독학이다. 자 하나 둘 셋. 학원이요, 저는. 학원이요, 저는. 아니 독학이 나오고 학원이 나왔어요. 일단 먼저 제가 예상했던 답변이 학원부터 들어볼게요. 저는 그러니까 독학할 능력이 없었어요. 제 의지가 그렇게까지 뛰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럴 때 저를 통제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학원인 것 같아요. 이어서 수윤 학생은 독학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렸을 때는 학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건 선배랑 같은 이유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고등학교 때는 결국은 자기가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하니까 독학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요즘 다양한 학원들이 정말 많은데 그중에서도 크레버스 브랜드는 그 안에도 정말 많은 학원들이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떤 브랜드를 경험했었고 또 어땠는지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싶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에서 한 6학년 정도까지 영재교육센터 그 전 과정을 수료했고 중학교 때는 영재고 입시를 하러 영재관에 다녀서 총 한 7년 정도 다닌 것 같습니다. 저는 CMS 영재관만 경험했습니다. 지금은 또 멘토링도 하고 계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영재교육센터에서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멘토링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멘토링을 하면서 아이들이 되게 잘 받아들이고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더라고요. 높은 난이도의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더 적고 좀 더 도전하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이 생기는 측면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CMS가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 어떤 도움이 됐을까도 궁금하거든요. 먼저 CMS 사고력권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재밌게도 가르쳐 주시지만 그 재미 속에서 약간 체력 같은 게 길러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CMS 사고력권에서 길러놓은 체력을 통해서 영재고 준비까지 자연스럽게 진로가 이어지게 되었고 수학이란 과목을 조금 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영재학교 떨어졌을 때는 차라리 다른 학교를 쓸 걸 그랬나 하고 정말 많이 실망을 했는데 고등학교에 막상 입학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영재학교 준비가 결코 헛된 것은 아니었고 공부를 함으로써 제 능력치 자체가 많이 상승을 해서 아예 다른 결의 공부를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그 공부를 한 것이 제 강점을 많이 살리는 방법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크레버스에서도 여러분과 비슷한 꿈을 키우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미래의 후배들을 위해서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시간 있을 때 수학을 많이 해놔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수학은 나중에 따라잡기가 정말 힘든 과목이라고 생각해서 미리미리 많이 해놓으면 나중에 다른 과목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많아지고 지금 말로만 하면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큰 이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일이 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떤 순간이든 실패하는 순간이 반드시 존재할 텐데 그게 이제 인생에서의 실패가 아니라 그냥 얻어갈 수 있는, 무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길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거를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사실 그때 떨어질 걸 알고 있었어요. 예견을 했어요. 이제 일반고를 가게 될 테니 가기 전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 해서 남은 시간을 사실 좌절하기보다는 공부하는 데 썼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영재고를 가든 일반고를 가든 그러니까 영재고에 합격을 하든 떨어지든 간에 결국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완전 잘할 거야 라는 이제 뭐라 했지? 자만은 없었지만 그래도 자신감이나 확신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좋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CMS 영재교육센터와 CMS 영재관 출신이자 서울대 의대 합격생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서울대 의대는 어떤 학생이 입학하는가라는 주제였는데요. 정말 오늘 두 분 말씀 유익했어요. 감사합니다.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도움이 되는 유익한 영상이었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